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내비가 있는데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5번씩이나 요금소를 통과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혹시 나한테 반했나? 은영은 분명 검은색 그랜저라고 했다. 검은색 그랜저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5번이나 읍산 요금소를 통과했다고 했다. 읍산 요금소 김숨. 읍산 요금소 부스문을 열고 나가면 곧장 복도로 이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햇빛 요양원 건물은 지척이다. 업자가 3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봄 개원한 햇빛 요양원은 장례식장도 갖추었다. 요양원이 들어설 터를 다지기 위해 벌목을 하고 땅을 다지고 구덩이를 파고 철근 골조를 세우고 콘크리트 반죽을 들이붓던 것이 엊그제 같다. 그녀는 읍산 요금소 부스 안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 콘크리트 반죽이 들어 부어질 때 그녀는 자신의 머리 위로 부어지는 것 같았다. 타지에서 햇빛 요양원을 찾아오는 이들 대개는 개찰구를 통과하듯 읍산 요금소를 지나간다. 승용차 뒷자리에 침을 경직된 낯빛의 노인이 타고 있는 경우 열의 9은 햇빛 요양원을 목적지로 하는 차다. 읍산 요금소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는 몇백 원에서 만 몇천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녀는 통행료 액수로 노인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를 가늠한다. 통행료가 10,000원을 넘으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승용차 안 노인의 얼굴을 한 번 더 유심히 쳐다보게 된다. 회기를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까지 날아온 늙은 철새의 불안 같은 것을 노인의 얼굴에서 읽는다. 고속도로를 주행한 거리에 따라 통행료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녀는 어쩐지 통행료가 천차만별인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햇빛 요양원을 찾아오는 승용차들에 한해서는 통행료를 똑같이 매겨야 할 것 같다. 읍산 요금소 앞으로 미끈하게 뻗은 도로는 숫돌 같다. 300m쯤 곧고 길게 뻗다가 산을 끼고 5시 방향으로 완만하게 휘어진다. 도로는 대개 비둘기 날개 빛깔이지만 번쩍하고 번개가 치듯 광채를 발할 때가 있다. 숫돌에 시칼에 날을 가는 소리를 내면서 은색 승합차가 요금소로 들어선다. 11인승 승합차에는 운전자인 사내 혼자 타고 있다. 그녀가 건네는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사내는 멀지 않은 곳에 고라니가 죽어 있다고 알려주고 떠난다. 큰 고라니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고. 간혹 그렇게 고속도로 위에 죽어있는 고양이나 노루, 토끼의 위치를 알려주고 가는 이들이 있다. 한동안은 일일이 관리소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차들이 시속 100km대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를 치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활짝 펴진 부채살처럼 분산되던 그녀의 시선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들을 향한다. 그 차들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도시로 흘러드는 차들만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읍산 요금소 부스 안에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외면하듯 등지고 앉아있다. 도시를 등지고 앉아서 도시로 흘러드는 차들을 맞는 것이다. 그녀가 3년째 정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읍산 요금소는 생긴 지 햇수로 5년밖에 안 되었다. 도시에는 수십 년 된 요금소가 있었다. 읍산 요금소가 생기면서 그 요금소는 폐쇄되었다. 6년 전 그녀는 바로 그 폐쇄된 요금소를 통과해 도시로 흘러들었다. 폐쇄된 요금소 부스를 지키던 여자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새빨간 립스틱을 칠해 입술이 닭벼슬 같던 여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일절 거세당한 듯 무표정했다. 그녀는 어쩐지 그 여자가 폐쇄된 요금소의 부스를 지키고 앉아 있을 것 같다. 옅어질 새 없이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또 칠하면서 읍산 요금소를 통과하는 기분이 어떤지 그녀는 문득 궁금하다. 6년 전 폐쇄된 요금소를 통과해 흘러든 뒤로 도시를 벗어났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플라스틱 상자 속에 화투장처럼 쌓인 고속도로 통행권들이 미처 지불하지 못한 고지서 같다.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순간순간 청구된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요금이 적힌 고지서들이 자신 앞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쌓여 있는 것 같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해 도시를 빠져나간다. 1.5톤 트럭 적재함에 실린 세관들이 그녀는 아무래도 자신의 것만 같다. 그녀가 읍산 요금소 부스를 지키는 동안 그녀가 세든 원룸의 세관들이 꾸려져 다른 도시로 보내지는 것 같다. 당장 부스를 뛰쳐나가 트럭을 세우고 싶은 충동을 그녀는 간신히 억누른다. 읍산 요금소로 겨자색 승용차가 들어선다. 운전석의 사내가 햇빛 요양원 위치를 물어본다. 그녀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뒷자리의 노파를 흘끔 살핀다. 살이 찐 노파는 잔뜩 겁먹은 얼굴이다. 하늘색 앙고라 스웨터는 새것 같다. 노파가 그녀는 자신 같다. 지금의 그녀 자신보다 더 나이든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읍산 요금소를 통과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텅 빈 도로가 한순간 광채를 발한다. 견인차 세대가 1, 2분 간격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한다. 고속도로 어디선가 사고가 난 것이 분명하다. 고속도로에 고라니가 죽어 있다던 승합차 운전자의 경고가 뒤미쳐 떠오른다. 그녀는 인터폰으로 관리소장을 호출한다. 사고 났어요? 그녀의 물음에 관리소장은 그렇다고 건성으로 대꾸한다. 혹시 고라니 때문인가요? 고라니? 아니에요. 그녀는 서둘러 인터폰을 끊는다. 관리소장은 아직도 그녀에게 화가 나 있다. 읍산 요금소는 수탁으로 운영되었고 관리소장도 그녀처럼 계약직에 불과했다. 얼마 전 읍산 요금소에는 그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녀가 계산을 잘못해 거스름돈을 1,000원 모자라게 내어주는 바람에 들어온 민원이었다. 운전자는 통행요금을 받던 그녀의 태도까지 문제 삼으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데다 껌을 기분 나쁘게 씹고 있었다고. 껌을 씹지 않았다는 그녀의 말을 관리소장은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1,000원을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그녀가 전화로 거듭 사과한 뒤에야 운전자의 분노는 겨우 가라앉았다. 고라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고라니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인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죽어있는 고라니를 치우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오래전 그녀는 새벽의 고속도로에서 푸른 야광의 빛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태초의 빛처럼 신비스럽던 빛. 그 빛은 짐승의 눈이 발산하는 빛이었다. 고라니나 고양이의 눈이 발산하는 그 빛을 향해 그녀는 130km로 내달렸다. 그녀는 그 빛 속에 삼켜지고 싶었다. 그녀가 속도를 더 내기 위해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은 허무하게 꺼져들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그 빛을 꺼뜨린 죄로 읍산 요금소 부스에 갇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짐승의 눈이 발산하던 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릴 때 그녀의 옆에는 아들이 타고 있지 않았다. 10년도 더 전의 일이라는 것만 확실히 기억할 뿐 자신이 그때 왜 혼자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지 그녀는 도무지 모르겠다. 읍산 요금소로 들어서는 승용차를 무심히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이 살얼음 끼듯 긴장한다. 눈꺼풀이 간유리처럼 떨린다. 차량 번호가 11허로 시작하는 검은색 그랜저. 20분 전쯤 읍산 요금소를 통과한 승용차다. CD 플레이어에서 지나간 장면을 되감기 해 다시 불러오듯 검은색 그랜저가 읍산 요금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실내가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썬팅을 짙게 한 차창이 스르르 내려진다. 우성시럽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운전석의 사내가 그렇게 물어서 그녀는 깜짝 놀란다.
20분 전쯤에도 사내는 그녀에게 똑같이 물었다. 우성 시럽이요? 그녀는 자신 역시 똑같이 묻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중얼거린다. 읍산요금소에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라던데. 그 말 역시 20분 전쯤에도 똑같이 했다. 그녀는 사내를 기억 못하는 척 시치미를 떼고 통행권을 단말기에 댄다. 별 이상한 운전자가 한둘이던가. 그런 경우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그녀는 나름 터득했다. 도시의 서쪽 끝에 자리한 읍산요금소는 고속도로와 연결된 요금소이기는 하지만 차량 통행이 적은 편이다. 그녀는 마지못한 듯 사내가 내미는 통행권을 받아든다. 요금 표지판에 통행료가 뜬다. 900원. 20분 전에도 900원이었다. 600m 직진하면 오른편으로 굴다리가 나와요. 굴다리 통과하면 공장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공장들 중 하나일 거예요. 그녀는 20분 전쯤에 일러준 그대로 사내에게 일러준다. 굴다리요? 사내가 목청을 높인다. 굴다리요. 그녀는 사내가 지갑에서 꺼내 내미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아들면서 곁눈질로 사내의 얼굴을 살핀다.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녀는 사내의 얼굴이 어쩐지 낯익다.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어서 낯이 익은 건지 20분 전쯤 읍산요금소를 통과할 때 안면을 익혀서 낯이 익은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읍산요금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몇 개의 공장들이 우후죽순 모여 있다. 농작물을 길러 먹던 논밭을 갈아엎고 들어선 공장들이었다. 그녀는 우성실업 역시 그 공장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굴다리를 못 보고 지나친 걸까? 도로 밑으로 내려앉은 굴다리는 눈에 아주 잘 띄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찾을 수 있었다. 거스름돈을 받아든 사내는 급할 게 없다는 듯 천천히 차창을 올린다. 검은색 그랜저가 요금소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무심히 지켜보던 그녀는 문득 전날 은영이 의아해하면서 물어오던 게 떠오른다. 언니, 사만실업이라고 들어봤어요? 은영 역시 정산원으로 12살이나 많은 그녀를 처음부터 언니라고 불렀다. 어지간한 사내보다 덩치가 큰 은영이 근무를 하고 난 뒤면 부스에는 빵이나 과자 부스러기, 오징어 껍질, 머리카락 등이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다. 사만실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알아야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내비가 있는데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5번씩이나 요금소를 통과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혹시 나한테 반했나? 은영은 분명 검은색 그랜저라고 했다. 검은색 그랜저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5번이나 읍산 요금소를 통과했다고 했다. 그녀는 은영의 말을 건성으로 흘려들었다. 아주 간혹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연속해서 읍산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들이 있었다. 기껏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해 달리다가 사정이 있어서 되돌아온 차들이었다. 읍산 요금소 앞으로 뻗은 도로는 700m 지점쯤에서 두 갈래길로 갈라진다.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통행료는 통과할 때마다 지불해야 한다. 통과하는 횟수가 100번일 경우 100번 다. 차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부스 밑에 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앉은 부스가 메비우스의 띠의 시작이자 끝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방금 요금소를 통과한 검은색 그랜저가 은영이 말한 검은색 그랜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녀는 불현듯 든다. 그러나 운전석의 사내는 사만실업이 아니라 우성실업의 위치를 물었다. 아마도 입 때문이리라. 그녀는 생각한다. 자신이 건네는 거스름돈을 받아드는 사내의 입이 일그러지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초 단위로 차량이 통과해 진을 빼놓은 요금소는 아니지만 그녀는 읍산 요금소 부스를 지키고 앉아 통행료를 받는 일이 벅찰 때가 있다. 그렇게 운전자의 얼굴 일부분이나 전체가 돌연 일그러질 때 그녀는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든다.
알지도 못하는 자신에게 왜 그런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읍산 요금소에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라는데. 원점으로 되돌아와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 감당이 안 돼서 그녀는 혼란스럽다. 500~600m 직진하면 오른편으로 굴다리가 나와요. 굴다리 통과하면 공장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공장들 중 하나일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거스름돈을 챙겨 사내에게 건넨다. 사내는 이번에도 5만 원짜리를 냈다. 통행료 900원을 지불하기 위해 5만 원짜리를 내는 사내가 그녀는 위험하게 느껴진다. 자신이 거슬러 준 거스름돈을 두고 기어이 5만 원짜리를 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녀는 잘 모르겠다.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경적 소리를 듣고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린다. 검은색 그랜저 뒤로 차가 2대나 밀려 있다. 검은색 그랜저가 가고 나서야 혹시 그 사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불쑥 든다. 2달도 더 전이었다. 그녀는 마트에서 우연히 여고 동창을 만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동창이었다. 단짝은 아니었지만 단짝이던 친구와 친해서 간혹 어울리던 친구였다. 보험 설계사가 된 동창은 알고 보니 결혼과 동시에 도시로 흘러들어 살고 있었다. 23년 만에 재회한 동창은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들이밀었다. 그녀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연금보험을 노골적으로 권해오더니 그녀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내를 소개해 주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한다는 사내는 동창과 그녀를 한우 전문 식당으로 데리고 가 소갈비를 사주었다. 불판 위에서 미처 거두어 먹지 못한 소갈비가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남자는 1인분을 더 시켰다. 된장찌개와 밥이 나올 때 동창은 급한 일이 있다면서 먼저 자리를 떴다. 식당을 나와 2차로 노래방에 가자는 사내의 요구를 그녀는 거절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사내의 말이 그녀는 어쩐지 허풍처럼 들려 신뢰가 가지 않았다. 사내는 다급히 돌아서는 그녀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다. 자신의 팔에 감겨오던 사내의 손가락들이 어찌나 억세고 뜨겁던지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흘끔 돌아보도록 그녀는 비명을 내질렀다. 한 곡 부르고 가자니까. 사내의 뜨거운 입김이 그녀의 얼굴에 훅 끼쳤다. 샛노란 노래방 간판 불빛이 사내의 얼굴에 번져왔다. 뿌리치려는 그녀의 팔을 사내의 손가락들이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세게 움켜잡았다. 노래방까지 끌려간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 도망쳐 나왔다. 이튿날 그녀는 불쾌한 심사를 전하기 위해 동창에게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원망만 들었다. 동창은 그녀가 아니라 사내를 두둔하고 나섰다. 사내가 살면서 여자에게 무시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보험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 보험 상품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면서 도리어 화를 냈다. 그제야 그녀는 동창이 여자를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사내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이 읍산요금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사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동창은 그녀가 읍산요금소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남을 주선하기 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내에게 미리 귀띔해 주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뒤미쳐 든다. 이혼녀에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고등학생 아들이 혹처럼 딸린 자신이 내세울 것이라곤 읍산요금소 정산원이라는 직업 말고는 없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당연히 정직원일 거라고 생각하는 동창에게 그녀는 계약직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입을 야무지게 오므리고 동창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 신호가 10번 넘게 울린 뒤에야 동창은 전화를 받는다. 저기 그 남자 말이야. 네가 지난번에 소개해 주었던. 왜 다시 만나보게? 동창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다. 그게 아니라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종류가 뭐야? 차?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 말이야. 차는 왜? 궁금해서. 혹시 그랜저 타고 다니니? 왜? 그랜저 타고 다니면 사귀어 보게? 동창은 짜증이 나는지 한가할 때 통화하자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그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동창에게 다시 전화를 넣는다. 3통 연속해서 전화를 넣지만 동창은 받지 않는다. 요금소를 들어서는 검은색 그랜저를 그녀는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바라본다. 읍산 요금소가 시작이자 끝인 메비우스의 띠에 갇힌 듯 검은색 그랜저는 20분 간격으로 읍산 요금소로 들어서고 있다. 목적지인 우성실업에 다다르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사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우성실업에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성실업이요? 읍산요금소에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라던데. 우성실업이 그러니까. 그녀는 개구리 농장 비닐하우스로 시선을 주고 마른 침을 삼킨다.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띠를 싹둑 자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단단히 이른다. 은회색 마티즈가 검은색 그랜저 뒤에 바짝 붙어선다. 1km쯤 직진하면 삼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곳에서 우회전을 하세요. 500m쯤 달리다 보면 모아 가구점이던가 아무튼 큰 가구점이 나올 거예요. 도로가에 플래카드를 요란하게 내건 가구점이. 그 가구점 200~300m를 달리다 보면 철길이 나오는데 철길을 오른쪽으로 끼고 달리다 보면. 그녀가 개구리 농장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음정에 높낮이 없이 중얼거리는 말을 사내는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다. 그녀가 우성실업을 찾아가는 길을 20분 전과도 40분 전과도 60분 전과도 다르게 설명하는데도 사내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폴란드 모텔이. 가봤어요? 네? 폴란드 모텔. 아니요.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완강하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도시 외곽 도로에는 모텔들이 심심찮게 서 있다. 바뀌었던데. 폴란드 모텔에서 드림 모텔로. 폴란드 모텔 지나서 계속 달리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녀는 사내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중얼거리면서 사내가 내미는 통행권과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아든다. 가본 지 한참 되나 봐요. 네? 폴란드 모텔. 마티즈 운전석의 여자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여자의 얼굴은 짜증으로 구겨져 있다. 햇빛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여자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지만 짜증이 나 있는 여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부스 옆에는 어느새 마티즈가 서 있다. 거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읍산 요금소를 통과하는 것을 보면 여자는 외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교대 근무라 출퇴근 시간이 매번 바뀌는지 읍산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여자가 지불하는 통행료는 항상 같다. 1,700원. 그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요양원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다. 여자에게서 통행료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일은 어떤지 묻고 싶다. 여자가 어째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그녀는 이해되지 않는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들은 거의 다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하고 있다. 무슨 일이래요? 마티즈 운전석의 여자가 통행권과 함께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다짜고짜 묻는다. 여자는 늘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할 뿐 아니라 영수증을 꼭 챙겨간다. 길을 물어와서요. 그녀는 여자에게 영수증을 건네면서 묻는다. 요양보호사 일은 할만해요? 요양보호사 일이요? 여자는 누군가 물어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되묻고는 질렸다는 듯 고개를 거칠게 내젓는다. 말도 마요. 그제는 42살이라더니 이제는 26살이라지 뭐예요. 나보고 누구냐고 물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했어요. 하긴 1초 전에 한 일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뭘 바라겠어요. 여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녀는 이해가 안 된다. 치매 걸리면 그냥 콱 죽어버려야지. 여자가 그렇게 말해서 그녀는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중얼거린다. 정작 치매 걸린 사람은 자신이 치매 걸린 것도 모를 텐데요, 뭐. 따지고 보면 인간 말년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여자는 그 말을 예언처럼 남기고 가버린다. 그녀가 사내에게 일러준 대로라면 우성 시럽이 아니라 문덕 요금소가 나올 것이다. 도시 동북쪽에 자리한 요금소가. 문덕 요금소는 정산원이 8명이나 되는 데다 요금소 건물 안에 숙직실과 구내식당이 갖추어져 있다. 하이패스 구간을 제외하고 정산원이 지키는 부스도 4개나 된다. 읍산 요금소에서 일하기 전 그녀는 그곳에서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출산 휴가를 받은 직원을 대신해 문덕 요금소의 4번 부스를 지켰다. 그 경력 덕분에 계약직이지만 읍산 요금소에 취직이 되었다. 만약 폐쇄된 요금소의 위치를 알았더라면 그녀는 사내에게 그곳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폐쇄된 요금소가 정확히 도시의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녀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그 요금소를 통해 도시로 흘러들었으면서 그 요금소의 이름조차 그녀는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촌과 읍산 요금소만 오간다. 그녀는 어쩐지 폐쇄된 요금소가 철거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다. 하이패스 통과 구간으로 횟감용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 통과한다. 도마 위에서 산채로 살이 떠지는 물고기보다 인간의 말년이 더 끔찍할까. 난도질 당하는 낙지보다 고속도로에서 생을 마감한 고라니보다. 그녀가 일러준 대로 가고 있다면 검은색 그랜저는 모아 가구점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문덕요금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모텔 이름이 폴란드라서였다. 그날 그녀가 그 모텔에 든 것은 순전히 폴란드라는 간판 때문이었다. 도시 외곽에는 모텔들이 심심찮게 들어서 있다. 불륜을 대놓고 조장하는 것 같은 적나라한 간판들 속에서 폴란드라는 간판은 의외였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마치던 날 요금소 소장은 고생했다면서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2차로 들른 노래방에서 나와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소장의 호의를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다. 맥주를 서너 잔 마신 그녀가 깜빡 졸다가 깨어났을 때 소장의 차는 폴란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읍산 요금소라고 새로 요금소가 생겼는데 직원을 구한다는군. 원하면 내가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폴란드? 모텔 이름이 좀 그렇지? 소장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보험 설계사가 된 동창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23년 만에 만난 자신을 빤히 쳐다보면서 멀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지쳐 보인다고 말하는 동창에게 그녀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 폴란드에 다녀왔다고. 전날 그녀는 단짝이었던 동창과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신이 당했던 일을 이야기하자 동창은 애써 참고 있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너도 보험 들어줬니? 걔 남편 놀고 있잖아. 나도 보험 하나 들어줬어. 연금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조르는데 애들 학원비 때문에 들었던 보험도 깨야 할 판이라서 실비보험 하나 겨우 들어줬어. 동창이 그녀에게 했던 말과 달랐다. 집에서 살림만 하려니 근질근질해서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미천 안 들이고 시간 구애 안 받고 할 만한 일이 그 일밖에 없더라고. 그 일이 의외로 자신과 잘 맞아서 취미 삼아서 하고 있다고. 자신은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혼을 고민할 때 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너무나 쿨해서 그녀는 놀랐다. 아들이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자신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해서 부모의 이혼이 자신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듯 내 친구 부모는 벌써 이혼했는걸요 뭐. 막 14살이 된 아들이 그렇게 말해서 이혼할 때 그녀는 법정에서 친권과 양육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부모로서 법적으로 갖는 의미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였다. 남편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전부인 그녀는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취직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의무와 권리가 샴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절실히 깨달았다. 푸른 야광의 빛과 만났던 고속도로를 내달릴 때 그녀는 아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즈음 변성기를 지나고 있던 아들은 어머니인 그녀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나절을 함께 보내는 동안 아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뗀 것은 고작 2번이었다. 햇빛 요양원 건물에서 한 무리의 노인들이 줄을 지어 나온다. 주차장을 지나 정원 쪽으로 걸어간다. 거대한 물레방아가 허공에 떠 있는 정원을 돌기 시작한다. 햇빛 요양원이 개원을 하고 입소 노인들을 한창 들일 때만 해도 잘만 돌아가던 물레방아는 어느 순간 정지하더니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물레방아 대신 노인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돈다. 꾸벅꾸벅 졸던 그녀는 화들짝 놀라 깨어난다. 덜컥 부스문이 열리고 석양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온다. 역광을 받아 실루엣만 겨우 읽히는 형체가 부스 안으로 불쑥 머리를 들이민다. 그녀는 비명을 내지른다. 그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관리소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진정이 안 되어 그녀는 어깨를 부들부들 떤다. 요 며칠 쌀쌀하게 대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 배고플 때 먹으라고 백설기하고 두유를 내민다. 아내가 백설기를 해왔다면서. 오전 11시에 은영과 교대한 그녀는 내일 오전 11시까지 요금소를 지켜야 한다. 24시간을 꼬박 부스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산원이 둘뿐이라 한 사람에게 일이 생기면 장시간 혼자 부스를 지켜야 한다. 부스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까지. 돌아서는 관리소장에게 그녀는 얼른 묻는다. 저기 요금소 있잖아요. 요금소? 폐쇄된 요금소요. 이름이 뭐였어요?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던 소장이 중얼거린다. 읍산요금소. 읍산요금소요? 읍산요금소. 그게 아니라 폐쇄된 요금소요. 읍산요금소라니까. 내가 그 요금소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설마 모를까봐. 관리소장은 부스 문을 닫고 사라진다. 농담은 아닌 것 같다. 읍산은 지명이다. 요금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행정구역상 읍산동이라서 읍산요금소라고 불렀다. 없어진 요금소 역시 행정구역상 읍산동에 속해 읍산요금소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럽다. 고속도로와 인접한 읍산동은 도시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없어진 읍산요금소 부스가 자신이 들어앉은 부스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이상하다. 그녀는 몰캉몰캉한 백설기를 뜯어 입으로 가져가면서 오전 11시경 부스에 든 뒤로 화장실에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햇빛 요양원 마당을 거닐던 노인들은 사라지고 없다. 늦은 오후의 산책을 끝마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증발해 버린 것 같다. 그녀는 의자 밑에 놓아둔 가방에서 은색 파우치를 꺼낸다. 파우치 지퍼를 열고 립스틱을 꺼내든다. 립스틱을 바르자 입이 얼굴과 겉돌면서 붉게 떠오른다. 그녀는 립스틱을 덧바른 뒤 도로에 두 눈을 고정시킨다. 석양이 깔려와 불에처럼 부풀어 보이는 도로 위로 차가 한 대 나타난다. 차는 읍산 요금소를 향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어중간한 속도로 달려온다. 차 종류와 색깔이 잘 분별이 안 된다. 검은색 그랜저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